정말 가고 싶어요. 정말 가고 싶어요? 가고 싶어요. 원해요? 원해요. 지금 최대한 서두르고 있습니다. 말 천천히 하래 언니. 안녕하세요. 저희는 인천대학교 패션산업학과 19학번 송한나, 20학번 박수연, 19학번 차유진입니다. 여러분, 저희가 오늘 여기 모인 이유가 뭐죠? 저희는 여러분께 인천대학교 패션산업화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여러분 혹시 저희 학교에서 가장 먼저 패션산업이라는 학과 명칭이 시작된 거 알고 계셨나요? 전 진짜 모르고 있었어요. 저도 몰랐어요. 모르셨죠? 네. 저도 이번에 처음 알게 되었는데요. 패션산업학과를 진학하게 되면 패션 디자인부터 마케팅, 그래픽, 섬유 실험 등 다양한 패션 분야를 배우게 된다고 합니다. 저희 학과 홈페이지에 있는 교육과정을 보시게 되면 1학년 때는 섬유 소재 2에 패션 산업 2에 기초 후보 구성이 있고 2학년 때는 서양 복식사, 3학년은 현대 패션 2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보통 4학년 때 졸업 패션 수업 또는 캡스톤 기획 프로젝트 중 하나를 택하셔서 졸업하는 커리큘럼입니다. 아, 그렇군요. 수연 씨는 학교 생활을 제대로 해보지도 못했는데 벌써 2학년이네요. 네, 시간 너무 빠른 것 같아요. 많이 아쉽겠어요. 그래도 1년간 여러 가지 수업을 들어봤을 텐데 그중에 가장 기억에 남았던 과목이 있을까요? 네, 저 같은 경우에는 기초 의복 구성이라는 교과목이 가장 기억에 남았는데요. 아무래도 첫 재봉틀 수업이기도 하고 직접 의상을 만들어 입는다는 것에 너무 그죠. 설레고 가장 크게 와닿았던 것 같아요. 맞아요. 저도 그래서 그때 만들었던 의상을 진짜 많이 입고 다니기도 하고 촬영도 많이 다니기도 했었어요. 정말 실생활을 유용했던 과목이네요. 네, 그럼 유진 씨는 어떤 과목이 가장 힘들었나요? 저는 1학년 2학기 때 수강한 디지털 패션 디자인이라는 과목이 조금 힘들었어요. 이 과목을 수강하게 되시면 일러스트와 포토샵을 배우게 되시는데 처음 접해보는 프로그램이라서 가장 어려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 시행착오를 통해 많은 배움이 있었기에 저에겐 가장 의미가 있는 과목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또한 최근 패션 산업 트렌드를 보게 되시면 언택트 시대에 따른 디지털 패션이 더욱이 발전하고 있으니까 패션 산업학과 학부생이시라면 한 번쯤 들어보시는 것을 추천드릴게요. 강추. 한나 씨는 가장 도움이 됐던 과목은 어떤 건지 물어봐도 될까요? 제가 가장 도움이 됐던 과목은 패션산업 이해라는 과목이에요. 그 과제 중에 PBL이라는 과제가 있었는데 실무진 인터뷰를 통해서 실제 업무를 들을 수 있었고 또 저희 스스로가 가상의 브랜드를 런칭해봄으로써 실무적인 내용을 많이 접할 수 있었던 과목이라 가장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렇듯 패션 산업학과는 섬유 소재, 패션 산업, 기초 의복 구성과 같은 공통 과목이 있는 걸로 알 수 있듯이 한 가지 분야에 특화된 전공이 아닌 패션 산업의 전반적인 업무에 필요한 섬유, 마케팅, 디자인 학문을 종합적으로 배우는 학과입니다. 그러면 저희 학과를 졸업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조건이 충족되어야 하나요? 학과별로 졸업 요건이 다른데 저희 학과는 총 135학점을 이수하셔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학점은 성적이 아닌 수강 과목에 부여되어 있는 학점을 말합니다. 그중에 교양 과목은 최소 30학점에서 최대 55학점까지 이수하셔야 하고 이 중에 INU 핵심 교양이 5가지 중 3가지 분야에서 각각 한 과목 이상을 수강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토익 점수가 650점을 넘기셔야 졸업 요건에 충족된다고 해요. 그 다음으로는 패션 산업학과를 졸업하면 어디로 취업하는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저희가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저희 학과를 졸업하신 선배분들은 자라, 코스, H&M과 같은 스파 브랜드의 VMD나 샵마스터 등으로 활동하고 계시고 또한 데이즈드 코리아 등의 다양한 패션 매거진에서 에디터로 근무하고 계십니다. 이외에 벤더, 디자이너, 기획 또는 영업 MD, 쇼호스트, 쇼핑몰 창업 등 많은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계신답니다. 그럼 수연 씨는 대학 입학하고 가입한 동아리가 따로 있을까요? 저는 아직 가입한 동아리는 따로 없는데 일단 디자인에 관심이 많으니까 아무래도 옷을 제작하는 그런 동아리에 가입하고 싶어요.
아, 그렇군요. 저희 학과 동아리로는 공모전반과 노아라는 그 패션 제품을 제작하는 동아리가 있습니다. 교내 동아리뿐만 아니라 교회에서도 진행하는 그런 패션 관련 동아리들이 많이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추가적으로 복수 전공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희 학과에서는 대부분 경영학부, 디자인학부, 신문방송학과를 복수 전공으로 삼고 있습니다. 마케팅이나 벤더 쪽을 희망하고 계시는 분들은 경영학부 또는 소비자학과, 디자인 쪽을 희망하시거나 그래픽 쪽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디자인학부, 에디터 또는 광고 홍보와 관련된 직종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신문방송학과를 많이 복수 전공으로 삼고 있다고 해요. 맞아요. 저도 그래서 지금 디자인학부 복수 전공하고 있어요. 아, 정말요? 도움이 진짜 많이 돼요. 디자인학부 많이 힘들다고 알고 있는데 어떨까요? 거의 뭐 과제가 폭탄인 학부가 모이다 보니까 거의 죽음이에요. 네, 그럼 인천대학교 패션산업학과로 오기 위해 고교 생활 중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지 함께 파헤쳐 볼까요? 고고! 고고! 네, 인천대학교 패션산업학과는 자연대 소속입니다. 문이과 관계없이 교차 지원이 가능하고 대신에 성적 산출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모집 요강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신 성적이 전체적으로 꾸준히 열심히 하시는 것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1, 2학년 때 좀 성적이 저조했다 하더라도 성적 그래프가 상승 곡선을 이루고 있다면 좀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비교과 과목에서 대표적인 것들을 뽑자면 동아리 활동, 수상 경력, 독서 활동, 리더십 활동 등이 있는데요. 우리 고교생 여러분들 동아리 활동 많이 하고 계시죠? 많이 안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조금 분발하셔야겠어요. 네, 저희 유진 씨도 굉장히 많은 동아리 활동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소개하고 싶은 대표적인 동아리가 있을까요? 당연히 있죠. 저는 굉장히 고등학교 때 동아리를 많이 운영했던 케이스예요. 저는 진로를 더 명확히 하기 위한 일환으로 패션과 미디어를 융합한 동아리를 운영했었는데요. 한국의 패션이 미디어 매체를 통해 글로벌화 될 수 있었던 이유를 분석하고 어떤 커뮤니케이션 전략을 사용해야 가장 효과적으로 상품이 홍보되는지를 분석하는 등의 활동들을 했습니다. 이렇게 본인이 관심 있는 분야를 다양한 분야와 융합시켜서 주도적으로 탐색하고 공부하신다면 의미 있고 알찬 동아리 활동을 하실 수 있을 거라 믿어요. 그렇군요. 다음으로 수상 경력과 독서 활동에 대해 얘기해 보겠습니다. 한나 씨는 수상 경력이 어땠는지 살짝 물어봐도 될까요? 저야 뭐 어마무시했죠. 오, 자신 있나 본데요? 네, 이건 농담이고, 수상의 개수보다 뭐 수상을 하기 위해 기울인 노력과 좀 과정, 그리고 깨달음을 느끼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론 독서 활동을 얘기해봐요. 네. 독서 활동은 대부분의 친구들이 희망학과와 관련된 도서만 읽는 경향이 있는데요. 하지만 너무 분야를 국한시키기보다는 다양한 분야의 도서를 골고루 읽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종합전형에 꽂힌 자소서와 면접으로 이야기를 넘어가 볼까요? 모두들 알고 계시겠지만 자소서에는 단순 나열이 아닌 느낀 점 위주로 자신만의 스토리가 들어가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활동 과정 속에서 얻은 깨달음과 이를 통해 성장할 수 있었던 스토리를 진정성 있게 풀어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구체적으로 수연 씨 사례를 한번 들어볼까요? 네, 저 같은 경우에는 고교 시절 수업 시간 중에서 관심 분야에 대해 연구하고 그 연구를 바탕으로 보고서를 작성하는 활동이 있었어요. 근데 그 활동에서 당시 교복에 쓰이는 섬유에 대해 연구를 하였는데 그 연구를 통해서 제조 과정에서 화학물질이 환경에 끼치는 영향에 대한 심각성을 되게 많이 느꼈어요. 네, 그래서 이를 통해서 친환경 섬유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이것을 통해 윤리적 패션에 대한 개념을 확립시키고 싶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어요. 더 나아가 환경적인 측면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패션 브랜드를 런칭하고 싶다. 이런 목표를 지니게 되었다라는 내용을 자소서에 쓴 기억이 있네요. 멋있어요. 감사합니다. 역시 인천대생. 이게 바로 인천대생이다. 네, 이처럼 결과보단 과정에 집중해서 작성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원래 뻔하다고 생각하는 기본이 가장 중요한 법이죠. 자소서는 내가 어떤 사람이고 고교 시절 어떤 학생이었는지를 보여주는 자신만의 얼굴이라고 생각해요. 너무 어려운 식으로 쓰거나 본인이 쓴 느낌이 나지 않았을 때, 그리고 문장력 또는 내용이 과하게 심오하면 대피를 했다는 의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주의하시는 게 좋겠죠?
교수님들은 문장 속 표현들이 고등학생이 썼는지 안 썼는지를 한눈에 알아보실 수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꾸밈없이 쓰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면접 꿀팁은 자소서에 썼던 내용과 면접 시에 말하는 답변이 일치되어야 합니다. 교수님의 질문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해요. 예상외의 질문으로 당황하는 바람에 준비해온 답변으로만 동문서답하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다고 해요. 정말 많아요. 맞아요. 너무 아쉬운 것 같아요. 그래서 질문 이해가 안 되었을 때는 교수님에게 정중하게 질문을 다시 요청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네, 저희 학과 면접 시 많이 물어보는 질문 몇 가지를 뽑아 보았는데요. 함께 보실까요? 첫 번째로는 자신의 학교 교복에 대한 생각과 보완해야 할 점들을 질문하십니다. 두 번째, 장래희망 관련 질문을 빼놓을 수 없죠. 특히나 3년 내내 한 가지 직업을 희망한 학생들이나 아니면 꿈이 계속해서 다른 경우에는 그 이유를 물어보시기도 하니까 꼭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세 번째, 창의적 체험 관련 질문입니다. 예를 들면 동아리 활동 혹은 리더십 활동 등인데요. 여기서 융합형 동아리 개설, 공부 외의 활동 등 주도적으로 이루어낸 사례가 있다면 질문을 하십니다. 네 번째, 리더십 관련 질문입니다. 고교 시절 임원을 한 경험이 없더라도 임원 활동은 하지 못했지만 자율 동아리를 만들었고와 같은 다른 활동에서 리더십을 보여준 사례로 답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외로는 중간에 성적이 떨어진 경우 혹은 오른 경우, 자소서 연결돼서 물어보는 경우, 예를 들면 특별활동, 학과 관련 활동 등이 있겠죠? 네, 또는 자격증 중에서 좀 특이한 것이 있으면 물어보시기도 하더라고요. 또한 성적 상향이 되고 있는 경우, 무단 결석이나 무단 지각, 조퇴 이런 거 물어보시니까 중요합니다. 또한 그게 있을 경우라면 솔직하게 얘기를 하면서 예를 들면 1학년 때는 학교도 멀고 목표가 뚜렷하지 않아 학교를 서울시 있지만 2학년 때부터 대학이나 꿈이 생겨서 열심히 다니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아니면 아팠다 혹은 입시 준비로 학원을 다녀 빠지게 되었다 등의 솔직하면서 타당한 이유를 말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특성화 고등학교의 경우에는 너무 패션으로 좁아있는 시야를 많이 볼 수 있는데요. 그건 좀 비추하고요. 그 외에 다양한 활동이나 취미도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머리 아픈 얘기 그만하고 실습실 투어 영상으로 넘어가 보실까요? 고고!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희는 지금 인천대학교에 나와 있는데요. 저희가 이곳에 선 이유가 뭐죠? 인천대학교 캠퍼스 투어를 위해 이곳에 모였습니다. 그럼 저와 함께 캠퍼스 투어 하러 가보실까요? 고고! 촬영하면서 그때 점심을 학식 먹었잖아요. 맞아요. 그때 짬뽕 파스 되게 맛있었는데. 수현 씨 거의 반 이상을 아니 남겼던데? 오징어가 너무 맛있어서 오징어만 골라 먹느라고. 이번에 상기숙사가 신설로 지어졌더라고요. 이제 맞아요. 코로나 때문에 학교를 안 온 사이에. 그런데 기숙사에 살게 되면은 시험 공부나 이런 거는 밤 네. 늦게까지 하는 게 가능해요? 이제 룸메랑 보통 조율을 해가지고 밤에 하는 경우가 많은데 4인실을 썼던 분들은 아마 어려울 거고 이제 2인실을 쓰면 이렇게 두 분이서 조정을 하면 되니까 괜찮고 또 기숙사는 좋은 게 이제 시험 기간에는 열람실이 계속 열려요. 도서관 밑에. 그래서 기숙사 분들은 뭐 따로 기숙사에 들어가지 않고 밤을 새거나 아니면 이제 통금이 새벽 2시라서 이제 새벽 2시 안에만 들어가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네. 패션산업학과가 위치해 있는 오후관 자연과학대학입니다. 저와 함께 내부를 보러 가실까요? 짠! 패션산업학과가 위치해 있는 자연과학대학 5호관 3층에 위치해 있는데요. 이제부터 저와 함께 내부를 보러 가실까요? 고고! 이곳에서는 주로 한국, 기초, 의복
보상, 패턴 제작, 그레이핑 등이 이루어지는 시스템입니다. 실습실 정말 애증의 공간이죠. 맞아. 특히 우리 유진 양에겐 거의 무슨 애증의 실습실이죠. 네, 정말. 진짜요? 거의 실습실이랑 연애해도 될 것 같아요. 그 정도로. 네, 이곳은 섬유물리 실험실입니다. 이곳에서는 주로 섬유 실험이 이루어집니다. 네, 이곳은 디자인 캐드실입니다. 이곳에서는 포토샵, 일러스트, 3D 클루 등 프로그래밍을 이용한 수업이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저는 처음에 입학했을 때 사실 아무래도 패션하고 드로잉이 많을 것 같고 디지털로 요즘 많이 하잖아요. 맞아요. 근데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아이패드가 없어요. 그래서 처음에 그러면 이걸 사야 되나? 근데 사기는 조금 부담도 되는데 어떡하지? 했는데 학교 가니까 실습실에 이런 드로잉 할 수 있는 것도 마련되어 있어서 정말 좋았어요. 맞아요. 맞아, 좋은 것 같아요. 네, 마지막으로 영상을 시청하시고 계시는 미래의 학우분들께 학교 생활을 알차게 보내는 법을 짧게 알려드리려고 해요. 저희 학교는 창업을 준비하시는 학우분들께 창업지원단에서 많은 지원을 해주시고 계시고 또 교환학생 프로그램으로 학점 교류나 학비 지원이 체계적으로 잘 구축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학교에서 진행 중인 프로그램을 잘 활용하신다면 알찬 학교 생활은 물론 다양한 경험을 해보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루 대학생 브이로그를 마무리하면서 우리 여러분들, 고교생 분들에게 한마디씩 해주실까요? 네. 성적에 너무 연연하지 마시고 대학에서 다양한 경험을 하고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 세상을 보는 시야를 넓혔으면 좋겠습니다. 대학 생활은 그동안의 고교 생활과는 좀 다르게 의무가 아닌 자신의 선택에 따라 모든 것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각자 목표점을 설정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목표를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좀 대학 생활이 천지 차이로 달라질 거예요. 힘드시더라도 목표점을 뚜렷하게 설정하시고 대학에 진학하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제가 여러분들께 해드리고 싶은 말은 너무 타인과 비교하지 말라는 말을 해드리고 싶어요. 입시를 준비하면서 뒤처지는 나의 모습에 집중하기보다는 자신감을 갖고 스스로를 믿는다면 원하시는 결과를 꼭 이루어내실 수 있으시리라 믿습니다. 이 영상을 시청하고 계시는 여러분들 모두 원하는 결과를 이루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희는 이만 안녕!